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영동고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먼저 이제 가장 궁금한 입결 소식부터 한번 전해볼까요? 혹시 아시나요? 영동고 올해 입결 소식.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기준으로 21명이 서울대 합격을 했고요. 이제 뉴스 기사엔 20명이라고 떴는데 학교에서 오피셜로 21명이라고 밝혀줬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아직 이제 추합이 발표가 안 났지만 19명이라고 기사에 떴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2등이에요. 서울에서 2등, 전국에서 이제 3등인데 이거를 일반고에서 2등이니까 좀 애매한가 싶겠지만 우리 이제 입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1등입니다. 왜냐면 영동고가 이제 입학 인원이 300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280명, 270명 내외인데 거기서 서울대가 20명이고 그리고 올해는 아직 추합이 발표가 안 났으니까 작년보다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작년 기준으로 메디컬까지 포함했을 때 스카이 플러스 메디컬까지 했을 때 44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동고가 더 조금 좋은 입결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현역 기준으로 굉장히 입결이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입결을 한다 그러면 재수생까지 3세까지 포함을 하는데 영동고는 유독 현역에서 높은 이제 대입에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왜 그럴까요? 최근 1, 2년에 특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3, 4년 전만 해도 이 정도의 기록적인 결과는 아니었는데 지금 영동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과정 자체가 굉장히 수능형과 밀착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과목의 특수성이 잘 드러나는 게 국어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동고가 국어가 어렵다. 그래서 왠지 이 말을 소문내는 사람들은 다 영동고 출신들일 것 같지만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어느 학교 시험 문제를 갖고 와도 봤을 때 영동고 문제가 되게 우수하고 어려운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회를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드리고 이제 영동고 분석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올해가 중요하겠죠. 이제 나올 시험에 대한 예측 그리고 제 수업의 진행 방식 그리고 이제 꼭 이거는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영동고 개학하기 전에 제가 무료 특강을 진행할 거예요. 2월 29일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오후 2시에 이제 내신을 한번 어떻게 진행하는지 학생들한테도 우리 학교 시험 문제 기출 문제도 좀 보이고 해서 무료 특강을 제시했거든요. 그냥 맨 앞쪽 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료 특강.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자유롭게 들으시고 판단은 그때 학생들이 하면 되잖아요. 이 자리에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거지만 진짜 수업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고요. 마지막은 자료로 제공을 할 텐데요. 이 강남권의 내신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 자료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영동고니까 다른 학교 꼭 궁금하지 않다 해도 다른 학교랑 수치가 조금 비교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동고 2학년 내용까지 적혀 있어요. 제가 페이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설명하려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대치동에서 가장 큰 국어 전문학원 김영준 국어학원에서 고위팀장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동고 이력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올해로 횟수로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영동고 계속 진행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고등부 내신 강사만 지금 거의 10년 차예요. 그러니까 수업의 어떤 완성도라든지 그 다음에 안정감 같은 거는 정말 믿고 맡겨주셔도 된다 이렇게 요약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강조를 드릴게요. 우리 영동고 그 문제 스타일이 진짜 수능형에 가깝고 실제로 국어쌤들 중에 모의고사 출제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강남대성 고3 모의고사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를 조금 더 제가 신경 써서 내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진짜 중요한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영동고 시험 문제가 어떤 식인지 한번 볼 텐데요. 이게 엄청 특징이에요. 펜 갖고 계시죠? 자, 수행평가 50% 비중.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타 학교의 경우에는 6대4, 보통 7대3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필고사 비중이 높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암만 지필 잘 봐도 수행평가 관리 안 하면 그냥 밀립니다. 그리고 영동고가 100점 만점이 아니죠. 25점 만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1학기 중간고사 25점, 1학기 기말고사 25점에서 50%, 그리고 이제 수행이거든요. 그럼 이제 1학기 끝나고 또 2학기 중간고사 25점 만점, 기말고사 25점 만점. 그래서 50%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점 만점인데 30문항이면 한 문제 1점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 틀리면 막 0.8점 차이 이러잖아요. 근데 수행평가에서 등급 점수 깎이면 그냥 등급이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정말 수능형 70% 이상입니다. 말로는 그냥 수능 90%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능형 한 70% 이상이고요. 그래도 난도 중하 정도는 좀 내신형에 가깝게 내주시고 계세요.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딱 이 말씀만 드릴게요. 영동고는 1학년만 잘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수업 그냥 내신 준비했더니 수능 준비가 알아서 되더라. 근데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유형과 수능이 연결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학교 수업만 듣고 혼공으로 준비가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하면 수능에 분명 도움은 되는데 혼공하기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1학년이 진짜 관건이고요. 1학년만 포기하지 않으면 2학년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 영동고에서 교장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우리 학교는 수학과학을 중심으로 하되 1학년은 국어 심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학년은 진짜 국어에 많이 쏟아붓고요. 2, 3학년으로 올라가면 이제 좀 수학과학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1등급이 11명 정도. 너무 적죠?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요. 영동고는 2등급까지도 정말 대학교 잘 가요. 그래서 물론 우리의 최종 목표는 1등급이겠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입결이 너무 좋고 성적도 괜찮습니다. 이거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특징적인 게 평균은 별 특징이 없어요. 이렇게만 보면 높은데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행평가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지필고사는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25점 만점에서 22점 정도 나오면 1등급이에요. 22점 정도? 22점 몇? 21점 나오면 2등급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4의 배수로 계산하면 한 88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타학교, 이 근방에 있는 학교들 1등급 컷이 보통 90대 초반이거나 90대 중반이에요. 그리고 진짜 심한 학교는 90대 후반이거나 1이 없기도 한데 80점대 중후반 1등급 컷이니까 점수가 높은 편은 아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함정인 게 수행평가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표준편차 10점. 제가 뒤에 강남권 기출자료 넣어놨는데 평균적으로 표준편차가 20점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표준편차의 의미는 평균 점으로부터 얼마나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냐. 그래서 이제 20점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좀 아이들이 그래도 좀 적당히 경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고 외대부고 이렇게 진짜 치열한 학교 있죠. 그리고 외대부고가 문과 중에서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국어 과목의 표점이 진짜 낮거든요. 외대부고가 표점이 한 4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진짜 난리 나는 학교고 일반계고에서 표점 10점이면 되게 경쟁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같은 말씀인데 경쟁 치열하니까 지필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남학생들 진짜 수행평가 끝까지 잘 따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발표하고 글쓰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0점, 20점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글쓰기 20, 발표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년 달라질 수 있지만 비슷한 형식이에요. 대신에 지필은 100% 객관식이에요. 지필은 100% 객관식, 주관식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우리가 닥친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페이지 4쪽입니다.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문제는 어려운데 경쟁은 치열하다.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면 아이들의 발전에 되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에요. 그럼 이제 대책은 뭐냐? 이 진짜 중요합니다. 영동고는 자습서 문제집이나 평가 문제집 도움 안 돼요. 학교 문제 퀄리티 자체가 거의 고3,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요. 좀 퀄리티 높은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남권에 있는 학교 문제들 중에서도 좀 우수한 학교 문제를 뽑아서 풀어줘야 되고요. 제일 좋은 건 영동고 문제겠죠.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영동고 시험법이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문법은 기출문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문학이나 독서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주냐면 전국에 있는 그 국어 시험 문제 다 모아서 거기서 겹치는 지문을 뽑아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줘요. 제가 진짜 자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어 전문학원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정말 이거는 조금 과장 보태면 제가 문제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문제 싹 다 끌어다가 우리 학교는 또 교과서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 많이 풀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수 최소화. 특히 지필에서 한 문제 차이로 좀 점수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정석적인 이야기죠. 제가 이따가 핵심적인 건 한마디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23년도 이제 문제를 볼 텐데, 혹시 인터넷에 23년도에 이제 설명했던 영상을 찾아오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작년이랑 올해랑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원래 작년까지는 문법이 누적범위였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동은 문법이 누적이라 힘들다. 작년부터 누적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화되냐? 원래 영동은 교과서 한 작품 나왔었거든요. 진짜? 1학기에 하나, 2학기에 하나? 근데 갑자기 교과서가 범위가 확 늘어났어요. 그리고 원래 부교재 문학에서 한 20개 나왔었거든요. 갑자기 6개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부교재 독서 원래 한 20개 나오거든요. 갑자기 5개. 문법만 동일했는데 누적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방향이 맞긴 한데 너무 과하다 싶었는지 조금씩 줄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문학의 비중을 보세요. 30문항 중에 몇 문항이 지금 문학에서 나왔죠? 반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절이 독서, 나머지 반절이 문법이에요. 그래서 영동고 공부법에서 요점은 뭐냐면 우선순위 제대로 정하는 거. 너무 이제 범위가 많다 보니까 빠르게 우선순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 그러니까 뭐부터 공부할 건지 정해주는 게 좋은데, 말씀드리자면 문법을 먼저 하는 게 모든 강사가 똑같이 하는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해요. 문항수는 적지만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누적이 되든 안 되든 중간은 똑같이 가니까. 그리고 타학교랑 다르게 1학기 중간은 의문하지 않습니다. 영동은 항상 단어부터 시작해요. 또 이 영상 누가 본다면 바꿀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최근 3, 4년간은 계속 단어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으로 스타트를 끊어주되 비중이 가장 높은 건 문학이잖아요. 가장 많은 공부 시간은 문학에 투자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독서는 요령껏 해야 되는데 시험 범위가 5지문이잖아요. 시험에는 딱 2지문에서 3지문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제 비율만 봤을 때는 독서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50% 확률로 배운 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교재 독서이기 때문에 독서는 좀 찝어서 공부해 주는 거. 그러니까 다 하긴 하되 직전에 좀 찍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동고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공부 순서를 좀 효율적으로 나눠서 하면 아이들이 끌어갈 수 있는데 이걸 혼자 하려고 그러면 여기쯤 하다가 이제 포기해요. 아니면 문법 한 반절하다 포기하죠. 그래서 영동고는 포기하면 안 되고 중간에 넘어지려고 해도 끌어내가지고 계속 하면 마지막에는 이제 웃으면서 졸업하는 학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험 범위는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진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 진도에 맞춰서 가면은 이제 시험 끝나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시고요. 선행을 할 수 있긴 한데 좀 문법이 선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제가 기출 적중 사례랑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시간이 촉박해가지고요. 기출 사례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영동은 기출문제 자체가 자 페이지 6쪽입니다. 기출문제 자체가 모의고사에서 많이 변형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시중 과제집을 푸는 게 아니라 저는 아예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문제를 내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범위가 많은데 외부 지문이 나올까 싶겠지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지는 아이들한테 말해줄게요. 모든 지문에서 나오지 않고요. 딱 어디서 나오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교과서 지문일 경우에만 외부 지문이 나와요. 부교재 지문일 경우에는 외부 지문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령이 약간씩은 있어요. 학교 특성이.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학습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걸 설명드려야 돼가지고 이거는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제가 독서 잘 정리해서 시험에 나왔다 이런 거니까요. 자, 진짜 중요한 거는 자 페이지 7쪽인데요. 요거를 좀 주목해주세요. 자, 영동고 작년 부교재 목록입니다. 자, 교과서는 미래인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문학은 기출의 바이블 인문. 그다음 독서는 제가 보니까 올해 표지가 바뀐 것 같아요. 원픽 독서. 그 다음에 문법은 EBS 국어 문법의 원리가 초록색 표지랑 파란색 표지 있는데 이 표지입니다. 이 표지예요. 근데 이거 지금 사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진짜 강조할 수 있는 게 저 제일 먼저 영동고 부교재 알아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까 제가 알아내면 그때 아이들한테 그 무료 특강 왔을 때라도 알려줄 테니까요. 이렇게 부교재는 3권, 부교재 3권, 교과서 1권. 그리고 시험 범위는 매번 이렇게 내 영역으로 나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교과서가 조금 올라갈 거예요. 빈출. 근데 범위가 고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선행이 좀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막 그냥 뽑아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교재 문학은 이게 조금 중요해요. 얘도 맨날 바뀌긴 하는데 원래 부교재 세트가 가지문, 나지문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내요.
싹 다 바꿔서 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원래 가지문, 나지문 세트였다면 다른 페이지에 있는 지문이랑 결합을 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 방향 자체가 계속 비교 대조를 해주면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랑 비교하는 거, 부교재랑 또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교과서 지문은 그 1단원에 1-2 있고 1-2 있으면 두 개가 비교돼서 나오잖아요. 영동고는 그런 게 없어요. 1단원 작품이랑 5단원이랑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1학기 때 마지막에는 독서랑 문법이랑 연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 자체가 좀 창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제 가능이 가장 높은 건 독서다. 반절은 꼭 나온다. 반절은 꼭 나오고, 문법은 기출에서 나온다. 근데 수준은 고3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되게 어렵다. 해야 될 것도 되게 많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입결이 좋은 거예요. 탄탄하게 1등급들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 뒷장 넘어가시면 이제 제가 영동고에 대한 학습 전략을 간단하게 제시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간 기본적인 건 전략적 학습이에요. 조금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선행은 문법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건 모든 강사가 똑같이 말할 거예요. 이게 안정적이니까. 독서 뭐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학교쌤이 알려주지 않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킬러 문학은 그냥 궁극적으로는 수능형을 지향하면 언젠가는 오르게 돼요. 근데 이걸 압축하는 한마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입니다. 영동고는 모두가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국어 과목에서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 조금 가볍게 내려가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법은 선행으로 하되 딱 고3 수준의 모의고사 변형이면 괜찮아요. 그 딱 7문제를 맞을 수준으로만. 그다음 독서는 나와 있는 6개에서 5개의 지문에서 약간 내신형으로 내주세요. 다행히. 그러니까 독서 지문을 또 진짜 수능형으로 내면 너무 어렵잖아요. 생각보다 독서는 내신형으로 내주세요. 그러니까 독서는 약간 암기, 요약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학이 완전 수능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범위 내에서 결합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30개 문제 중에서 10개 이상이 보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외워서 못 풀게끔, 다 새롭게 해석하게끔 그렇게 나오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수업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수업과 과제와 정리로 가는데요. 이걸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교재 구성은 제가 실제로 영동고 할 때 사용했던 교재예요. 학교 수업 내용 맞춰서 기본서 과제집, 정리집 나가고요. 그리고 자료 같은 게 제가 조금 자랑을 하고 싶은데요. 페이지는 10쪽입니다. 저는 매주 수업 끝나고 나면 국어 백신이라고, 국어 100점이 신. 제가 오늘 신발도 하얀 걸 신고 왔는데 진짜 이러고 다녀요. 네, 국어 백신이라 그래서 이게 진짜 영동고 시험 문제 내주기 어렵거든요. 맨날 우리 25점 만점으로 계산해서 시험 봅니다. 똑같이. 100점 만점을 하면 애들이 와닿지 않으니까 25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시험 보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기출문제 제가 다 정리해서 줍니다. 겹치는 시험범위 있으면.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영동고 학교 프린트도 있어요. 부교재도 있지만 프린트도 있거든요. 그럼 프린트 또 다 따로 정리해주고. 그리고 제가 직보 전에 아이들한테 이제 필요할 때 살펴봐 기가 막힐 거라서 이제 직보 필살기를 주는데 한 3회독 완료를 다 한 다음에 시험에 나올 것만 좀 뽑아서.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는 딱딱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약 정리를 해준다. 이거고요. 진짜 강점은 이겁니다. 다 강점인데 이거예요. 자, 페이지 몇 쪽이냐면 11쪽이거든요. 진짜 약속드릴 수 있어요. 이때 애들 학교 안 가잖아요. 토, 일. 그러니까 보통 시험 기간이 일주일에 이렇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 수, 목, 금, 월, 화 이런 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영동고 국어가 한 줄을 끼고 월요일인 화요일이면 저는 무조건 이때 보강합니다. 무조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작년에 이사를 왔거든요. 대치동으로. 근데 이사 당일이 영동고 애들이 이때 시험이 끼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이사 몇 시에 끝나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이사 끝내고 오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사 하다가 와서 보강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강하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발등에 부두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보통 금요일날 많이 해줬던 게 금요일날 딱 시험 끝나면 토일은 수학이나 과학 해라. 그러면 학교 끝나고 금요일날 와서 이때 국어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때 직보 때 또 보자. 그래서 안 그래도 많은 시험범인데 저는 다 3번씩 정리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러면 좀 수월해지죠. 복습까지 3번을 완독을 해줬으니까. 자, 그래서 시험 기간 내는 주말에 꼭 보강을 해준다. 이 시험 기간이 안 나오면 평일에 부릅니다. 이건 정말 약속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피드백 및 선적 관리.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요. 상위권 학생들의 이름은 다 익명.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은 아예 이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넣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2월 29일에 목요일 2시에 영동고 이제 국어 내신 맛보기라 그래서 첫 시험에 꼭 나오는 단어 파트 제가 무료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 신청하셔가지고 아이들 듣게 하시면 아이들이 이제 보고 판단하게끔 2시간 진행을 할 거고요. 수업만 2시간 하는 건 아니고 영동고 경향이라든지 특성 같은 것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뒤에 부록이거든요. 자, 페이지 18쪽. 여기에 영동고의 1, 2학년 특성이 다 적혀 있어요. 제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는데 18쪽을 보시면 영동고 평균점부터 표준편자, 그 다음에 교과 편성까지 제가 다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댁에 가셔서 찬찬히 보시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영동고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만 보셔도 알겠지만 학교 특성부터 수업 방식까지 하나하나 다 제가 다 체크해서 꼼꼼하게 가르칠 테니까요. 꼭 이제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